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권충현 과장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이슈 체크부터 먼저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매도는 이제 아군이다, 이런 타이틀을 오늘 제시를 하셨습니다. 자, 요즘 뭐 시장에서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좀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, 그걸 이제 흡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,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좀 일단 관점부터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얘기를 좀 해주시죠. 일단은 뭐 시장 설명부터 현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뭐 증시 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뭐 2120선 회복을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시장 예상치는 뭐 2150에서 2200선이 좀 상당히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예상치 때문에 좀 부담감을 상존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뭐 증권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시작된 점하고요. 외국인 뭐 자금림 지속되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여전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하지 않겠는가라는 예측이 크고 있습니다. 뭐 이러면서 뭐 코스닥 지수도 뭐 한 거의 700포인트, 한 6포인트 남은 것 같습니다. 이러면서 굉장히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러면서 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뭐 한 3,200억 정도 어제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한 4일 정도 연속 좀 매수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러면서 뭐 외국인들마저도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,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동안 굉장히 대차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, 이런 물량이 이제는 커버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하나의 수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. 지금 외국인 짚어주셨다시피 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. 앞으로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문점이 있긴 해요.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은 시장을 추가 상승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.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4일, 5일 거래일 정도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대차 세력들한테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이 공매도, 그 대차장고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, 네. 지금 현재 대차장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이 부분을 언론에서도 꼬집고 있는데, 결국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는 건 주가의 어떤 상승 가능성이 좀 적다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? 네,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대차 잔고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뭐 저는 뭐 대차라든지 뭐 이런 공매도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.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, 일단은 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일단은 뭐 15일 금투협에서 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8일 기준으로 55조 8천억 수준의 사상 최고치의 대차 잔고량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. 일단은 뭐 대차 거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뭐 장기적으로 보유한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필요한 다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줘서 그 주식을 공매도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빌려주는 물량을 말하는데요. 네. 이런 뭐 유동성 장세가 좀 지속되면서 상당수 공매도 물량이 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더군다나 뭐 1분기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 시 숏커버링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겠고요. 지수 상승 요인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업종별로는요,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에 굉장히 좀 집중이 돼 있는데, 제가 전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GS건설이라든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황 자체도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세게 하는데 공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공매도 때문에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좀 좋게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니겠는가.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공매도 물량이 많은데요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시 1위를 수준 물량을 좀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. 중국을 누르고요.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 굉장히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,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이제 대차장고의 좀 상위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뭐 조선이나 건설 쪽 이쪽에 좀 상당히 집중이 많이 돼 있는데, 자,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기업들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어떤 기업들 좀 볼 수 있을까요? 업종별로? 예, 일단은 뭐 종목별 상황은 뭐 GS건설이라든지
셀트리온, 또 대우조선해양, 뭐 SK 하이닉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강력한 턴어라운드, 정부의 의지, 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뭐 기관 투자자들하고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뭐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.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그동안 공매도를 좀 많이 쳤던 한 1조 물량을 공매도를 했다고 합니다. 총 뭐 시총의 한 10% 정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 근래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뭐 다른 종목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더군다나 뭐 롱숏 펀드 같은 경우도 자금이 이제는 좀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자꾸 계속 갈수록 좀 급박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쇼커버링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. 더군다나 이제 쇼커버링 같은 경우는 업틱 룰이기 때문에요. 커버링이 들어올 때는 아래에서 받쳐서 사질 못하고 위로 올려서 좀 사야 됩니다. 가격을 최상위 효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두 종목을 먼저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네. GS건설이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전 시간에도 그 업황 개선이라던가 바이오시밀러의 뭐 시장 확대, 실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꾸준히 나왔던 기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. 여기에 오히려 주가 그 공매도 물량이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.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대차장고 물량이 많은 조선 쪽으로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지금 정점을 찍고 오히려 그 물량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많이 물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여기에서의 조선주는 어떻게 향방을 좀 찾아봐야 될까요? 일단은 뭐 대부분의 조선주들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바닥권에서 놀고 있었고요. 그리고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. 계속 수주 잔고가 업황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보면은 수주가 갑자기 좀 늘고 있다. 이 부분이 뭐 저유가 영향인지는 알 수는 정확한 뭐 판단은 서진 않겠지만 분명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수치상으로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전을 당했었거든요. 외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. 그 이유 때문에요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수주 잔고량이 다시 1위로 탈환을 했다.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엔화 약세 구간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좀 기술력 차이는 한국하고 얼마 나지는 않았지만 엔화 약세로 하면서 좀 메리트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국 쪽으로 수주가 몰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다면 일단 뭐 급격한 턴어라운드라기보다는 일단은 뭐 바닥은 다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요동치고 있다면 당연히 좀 수급적으로 공매도 커버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해양주 같은 경우는 또 유가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이제 저유가 흐름으로 좀 이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수혜가 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좀 유가가 강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60달러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. 앞에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없을까요? 어떨까요? 분명히 뭐 유가도 뭐 유가 반등하는 것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. 하지만 뭐 만약에 유가 반등한다면 다시 화학주하고 정유주 쪽에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매도 쪽에서는 공매도 세력들은 전체적으로 좀 공매도 바스켓으로 좀 매도를 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펀드 자체가 좀 환매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인 자금이 전에는 뭐 공매도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롱숏 펀드에 자금을 투여를 해줬다면 지금은 오히려 환매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뭐 다른 종목군에서 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다른 종목에서는 악재는 이 종목에서는 호재가 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수기인 회사입니다. 하지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는 1조 4,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뭐 제 생각에는 1조 한 5천억 이상 나올 것이다. 좀 어느 정도 뭐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4분기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뭐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SK 하이닉스 주가 바닥으로 좀
차트만 봤을 때는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온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네네. 때문에요. 단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대차장고 급증주의보다 해서 지금 시총 3위에 올라와 있어서 좀 규모가 작지 않은 기업이기도 하거든요. 여기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들도 좀 많은데 단기 상승에 대비한다는 건 좀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요. 예,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뭐 다중 바닥을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실적이거든요. 그렇게만 해도 한 20-30%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 3분기는 또 굉장히 또 성수기에 진입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수급적인 이슈가 좀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길게 봤을 때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예,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지금 뭐 비수기지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을 때 포트에 어느 정도 좀 편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저희가 오늘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좀 오늘 쭉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.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어떤 흐름에 요즘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포인트도 짚어봤습니다. 오늘 GS건설, 셀트리온, 대우조선해양, SK하이닉스 이렇게 4종목 얘기를 나눠봤어요. 네, 단기적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대차장고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업황 개선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수급적으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